폭우가 쏟아지는 밤. 아름그룹의 본가 저택 창문은 거세게 몰아치는 빗줄기에 쉼없이 두들겨 맞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있던 거대한 침실 안에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침대 중앙에는 5년 동안 암흑 속에 갇혀 살았던 강도진 총재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국내 최고의 안과 전문의가 식은땀을 흘리며 떨리는 손길로 도진의 눈을 감싸고 있던 두꺼운 붕대를 한 겹씩 벗겨내고 있었다. 하얀 거즈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질 때마다 방 안의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도진은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차가운 조각상처럼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의 끝이 아니라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비극적인 사고 이후 처음으로 세상과 마주하는 운명의 순간이었다. 마지막 거즈가 제거되자 도진은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고, 그 순간 강렬한 조명빛이 망막을 찌르듯 파고들었다. 찢어질 듯한 통증과 함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억지로 눈을 부릅뜨며 흐릿한 시야를 확보하려 애썼다. 점차 초점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침대맡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혜린이었다. 그녀는 도진의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감격의 겨운 비명과 함께 그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짙은 향수 냄새가 도진의 코끝을 자극했고, 그는 본능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기억 속에서 그를 안정시켜주던 은은한 약초 향기와는 너무나도 다른 인공적인 향기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도진은 곧 그 위화감을 지워버리고 떨고 있는 혜린의 등을 어색하게 토닥였다. 지난 5년 동안 그의 곁을 지키며 손발이 되어주었다고 믿고 있는 여자가 바로 그녀였기 때문이다. 혜린은 도진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끼며 자신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신이 드디어 기도를 들어주셨다며 연신 감사의 말을 쏟아냈다. 그녀의 영의는 완벽했고, 방 안에 있는 의료진과 하인들은 그 감동적인 재회에 눈시울을 붉혔다. 단 한 사람. 방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한서윤만을 제외하고 말이다. 서윤은 낡고 허름한 옷차림에 거친 손을 앞치마 뒤로 감춘 채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실 도진의 시력을 되찾게 한 것은 혜린의 기도가 아니라 서윤이 밤마다 몰래 다려낸 비전의 약초와 침술이었다. 서윤의 손가락 끝은 뜨거운 약탕기에 대고 침을 놓느라 굳은 살이 박여 엉망진창이었지만 도진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눈앞의 혜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진이 혜린을 진정시키고 시선을 돌려 방 안을 둘러보았을 때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구석에 서 있는 서윤에게 꽂혔다. 시력을 되찾은 그가 처음으로 마주한 서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핏기 없는 얼굴, 그리고 낡아빠진 옷차림은 결벽증이 있는 도진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도진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고, 방금 전까지 혜린에게 보였던 일말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는 서윤을 향해 경멸이 담긴 눈빛을 보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김 실장, 저 거슬리는 여자는 대체 누구지? 내 침실에 저런 지저분한 것을 들여놓다니 제정신인가? 도진의 기억 속에서 번거리 하녀는 그저 밥값만 축내는 무능력한 존재였다. 그가 보지 못하는 동안 혜린은 교묘하게 서윤을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하녀로 매도해왔고, 도진은 그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서윤은 도진의 모욕적인 언세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변명하고 싶어도 혀가 굳어 말이 나오지 않는 척해야 했기에 그녀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혜린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진의 팔을 잡으며 가식적인 목소리로 거들었다. 총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서윤이가 말을 못해서 답답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청소는 열심히 했답니다. 물론 중요한 간호는 제가 도맡아 했지만요. 혜린의 말은 서윤을 감싸주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그녀의 공을 가로채고 무능함을 강조하는 악랄한 수법이었다. 도진은 혜린의 손을 잡으며 그녀를 안심시킨 뒤 다시금 서윤을 향해 차가운 축가행령을 내렸다.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아름그룹의 주인으로서 명령한다. 저 여자를 해고하고 지금 당장 이 저택에서 내쫓도록 해. 퇴직금 따위는 필요 없다. 그동안 공짜로 먹고 자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테니까. 김 실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지만 절대 권력자인 도진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밖으로 나가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지막으로 도진의 얼굴을 응시했다. 5년 만에 마주한 그의 눈동자는 맑고 투명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영혼은 여전히 편견과 오해로 눈이 멀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보다는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으나 도진은 그저 기분 나쁜 눈빛이라 치부하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서윤은 짧은 한숨을 내쉬고는 몸을 돌려 침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결코 비굴하지 않았다. 서윤이 짐을 챙겨 저택의 거대한 철문을 나설 때 밖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우산 하나 없이 빗속으로 내몰린 그녀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느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저택의 불빛이 멀어질수록 그녀의 표정은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멍하고 순종적이던 번거리 소녀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차갑고 지적인 눈빛이 드러났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뒤를 돌아보았다. 웅장한 아름그룹의 본가가 빗줄기 사이로 흐릿하게 보였다. 강도진, 당신은 오늘 생명의 은인을 내쳤어. 그리고 진실을 볼 기회마저 스스로 발로 차버렸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잔혹한 복수와 진정한 구원의 서막이었다. 강도진이 아름그룹 본사로 복귀한 날, 거대한 마천루 전체에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5년이라는 긴 공백기 동안 그가 재기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믿었던 이사들과 주주들은 시력을 완벽하게 회복하고 돌아온 폭군의 등장에 사색이 되어 떨고 있었다. 도진은 최고급 이탈리아산 슈트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선글라스 뒤에 감추었던 날카로운 눈빛을 드러내며 회의실 문을 열어 젖혔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을 울리는 구두굽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임원들의 심장을 조여왔다. 회의실 상석에 앉은 도진은 아무런 말 없이 자신을 배신하고 회사를 잠식하려 했던 이들의 명단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 종이 한 장은 곧 피바람이 불어닥칠 숙청의 예고장이자 황제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진의 집무실은 팽팽한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복귀 첫날부터 수십 명의 목을 쳐내고 경영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과 불쾌감이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이혜린이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집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들고 도진에게 다가오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총재님,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내린 커피예요. 이거 드시고 머리 좀 식히세요. 혜린은 도진이 가장 신뢰하는 비서실장이자 연인이라는 위치를 과시하듯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도진은 혜린이 건넨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지만 입안에 감도는 맛은 그가 기억하던 것과 미묘하게 달랐다.
분명 같은 원두를 사용했을 텐데 예전처럼 깊고 부드러운 풍미 대신 씁쓸하고 텁텁한 빛맛만이 혀끝에 남았다. 도진은 인상을 찌푸리며 찻잔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커피 맛이 왜 이래? 원두를 바꿨나? 아니면 물 온도를 못 맞춘 건가?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해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눈동자를 흔들었다. 그녀는 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도진은 이미 흥미를 잃은 듯 손을 휘저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지난 5년 동안 그가 마셨던 그 완벽한 온도의 커피는 혜린이 아니라 서윤이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핸드 드립으로 내린 것이었음을 도진은 알지 못했다. 혜린은 분위기를 만회하려는 듯 도진의 뒤로 돌아가 그의 관자놀이를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총재님,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으셔서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제가 뭉친 근육을 풀어드릴게요.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너무 강하거나 혹은 너무 약해서 오히려 도진의 신경을 긁어댈 뿐이었다. 도진의 머릿속에는 순간적으로 거칠지만 따뜻했던 혈자리를 정확하게 짚어주던 그 벙어리 하녀의 손길이 스쳐 지나갔다.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그 하녀의 손은 투박했지만 닿는 순간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다. 도진은 자신도 모르게 혜린의 손을 뿌리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만해. 머리가 더 울리는군. 나가서 김 실장을 불러와. 혜린이 억울함과 분함을 삼키며 나간 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집무실로 들어왔다. 도진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마음에 걸려있던 의문을 툭 던졌다. 그 벙어리 말이야. 내가 내쫓은 그 여자. 나가는 길에 무슨 말을 하거나 훔쳐간 물건은 없나? 김 실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총재님, 한서윤 양은 아니, 그 아이는 입고 있던 옷가지 몇 개만 챙겨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방을 확인해 보았는데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5년 동안 받은 월급 통장도 그대로 책상 위에 두고 갔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는 도진의 의심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돈을 두고 갔다고 그 탐욕스럽고 게으른 여자가 도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지만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림자처럼 곁에 있었던 존재가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듯. 단 상실감은 예상보다 컸다. 특히 밤이 되면 그 공백은 더욱 선명해졌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도진을 잠재워주던 그 특유의 쌉싸름한 약초 향기가 사라진 침실은 차갑고 낯설게만 느껴졌다. 혜린이 뿌려놓은 값비싼 디퓨저 향기는 오히려 두통을 유발했고 도진은 밤새 뒤척이며 무의식 중에 서윤의 기척을 찾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고작 하녀 하나 때문에 이토록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분노하며 억지로 그 기억을 지우려 애썼다. 한편 아름그룹 본사에서 멀리 떨어진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하우스. 통유리 창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거실에는 고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욕실 문이 열리고 샤워 가운을 걸친 한 여자가 물기를 머금은 채 걸어 나왔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젖은 머리카락을 타월로 털어내며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다. 지난 5년 동안 촌스러운 안경과 주근깨 분장, 그리고 헐렁한 옷 속에 감춰져 있던 그녀의 진짜 얼굴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고 고혹적이었다. 그녀는 바로 도진에게 쫓겨난 벙어리 소녀 한서윤. 아니, 대한민국 의료계에 숨겨진 실세이자 천재적인 한의학 계승자인 닥터 한이었다. 서윤은 화장대 위에 놓인 낡은 폴더폰을 집어들고 전원을 켰다. 그동안 도진의 곁에서 정체를 숨기기 위해 꺼두었던 비밀 회선이 켜지자마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 알림이 폭주하듯 쏟아졌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단축번호 1번을 눌렀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중후하고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아가씨, 드디어 연락이 되시는군요. 무사하신 겁니까? 5년입니다. 이제 그만 돌아오실 때도 되었습니다. 서윤은 창가로 다가가 와인잔을 손에 쥐며 5년 만에 처음으로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약간 잠겨 있었지만 여전히 맑고 위험이 넘쳤다. 걱정 마세요. 박 전무님, 저 살아있어요. 아니, 이제 다시 태어났다고 해야겠죠. 서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순종적인 한여의 떨림은 없었다. 오직 냉철한 이성과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머금고는 차갑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강도진의 눈은 완벽하게 고쳤어요. 제 임무는 끝났고 그와의 인연도 거기서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제 자리를 되찾을 시간이에요.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고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이사회 늙은이들. 아직도 건재하겠죠. 그녀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과도 같았다. 통화를 마친 서윤은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벽면 가득 채워진 명품 슈트와 드레스들을 바라보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짙은 네이비색의 테일러드 재킷이었다. 그녀는 낡은 한여복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자신의 몸에 딱 맞는 재킷을 걸쳤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카리스마 넘치는 젊은 여성 CEO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숨죽여 사는 삶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가진 의술과 막대한 자금력, 그리고 지난 5년간 도진의 곁에서 파악한 재계의 정보들은 그녀를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로 만들어줄 무기였다. 그때 그녀의 개인 비서인 준영이 태블릿 PC를 들고 정중하게 들어왔다. 대표님, 복귀를 축하드립니다. 지시하신 대로 미르 제약의 인수합병건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준영은 태블릿 화면을 띄워 서윤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화려한 초대장 이미지가 떠 있었고 그 초대장의 발신인은 다름 아닌 블랙 옥션이었다. 내일 밤 열리는 비공개 경매 행사입니다. 희귀 약재와 고대 의서가 출품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명단에 아름그룹 강도진의 이름이 확인되었습니다. 준영의 보고에 서윤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강도진이 거기에 온다고. 서윤은 흥미롭다는 듯 중얼거렸다.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짓궂었지만 동시에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녀는 도진이 그 경매에 나오는 물건, 특히 전설적인 약재인 천년설삼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도진의 쇠약해진 기력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마지막 열쇠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윤 역시 그 약재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녀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초대장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준영가, 내일 일정을 비워둬. 그 경매, 내가 직접 참석할 거야. 다음 날, 서윤은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시그니처였던 수수한 생머리 대신 웨이브를 넣어 풍성하게 연출했고 붉은 립스틱으로 포인트를 주어 강렬한 인상을 완성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은은하게 퍼지던 약초 냄새는 이제 고혹적인 우디 계열의 향수로 덮여 있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을 절대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벙거리 하녀 한서윤을 기억할 뿐 천재 의사이자 전략가인 이 여자를 본 적이 없으니까. 서윤은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차창 밖을 응시했다. 빗물 자국이 남은 창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결의에 차 있었다. 같은 시각 강도진 역시 경매 참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혜린에게 물었다. 오늘 경매에 나온다는 그 약재. 확실한 물건이겠지. 내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이 두통을 없애려면 그게 필요해. 혜린은 도진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자신 있게 대답했다. 물론이죠, 총재님. 제가 정보원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가짜일 리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있더라도 아름그룹의 자금력을 당해낼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도진은 혜린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어젯밤 꿈속에서 맡았던 그 잊을 수 없는 쌉싸름한 향기가 코끝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진은 차에 오르기 전 무의식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5년 전 사고가 나던 날처럼 흐린 하늘이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손수건 하나를 꺼내 잠시 바라보았다. 그것은 서윤이 떠나기 전 빨래 바구니에 남겨두었던 유일한 흔적이었다.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 깨끗한 손수건이었지만 도진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바보 같은 짓이야. 그는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손수건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오늘 밤 그는 과거의 망령을 떨쳐내고 완벽한 제왕으로 거듭나야 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과거의 망령이 가장 화려하고 위험한 모습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서울의 지하세계를 지배하는 비밀 사교 클럽. 팬텀의 연 회장은 칠흑 같은 어둠과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이 기묘하게 어우러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대한민국 상위 1%의 재벌들과 정계 인사들, 그리고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외의 거부들이 가면 뒤에 얼굴을 숨긴 채 탐욕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는 이곳은 철저한 비공개 회원제로 운영되는 블랙 옥션의 현장이었다. 강도진은 VIP 전용 발코니 석에 앉아 무대 아래를 내려다보며 지루하다는 듯 샴페인 잔을 흔들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이혜린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촌스러운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벼운 행동 거지는 도진의 심기를 건드렸고 그는 자신이 왜 이런 곳에 그녀를 데려왔는지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가 이곳에 온 목적은 단 하나. 희귀 약재인 천년설삼을 손에 넣어 지긋지긋한 두통을 끝내는 것이었다. 혜린은 도진의 기분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의 팔에 매달리며 속삭였다. 총재님, 저기 앉아있는 사람 좀 보세요. S그룹 회장님 아니신가요? 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였네요. 우리가 여기서 제일 돋보여야 할 텐데 제 드레스가 좀 약한 것 같지 않나요? 그녀의 수다는 도진의 머릿속을 윙윙거리는 파리떼처럼 어지럽혔다. 도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일별하며 입을 다물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5년 전 그가 보이지 않을 때 묵묵히 곁을 지키며 손가락으로 그의 손바닥에 글씨를 써서 상황을 전달해주던 그 하녀의 침묵이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순간이었다. 혜린은 도진의 싸늘한 반응에 입을 삐죽이며 조용해졌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다른 참석자들의 장신구를 탐색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연 회장 맞은편에 위치한 VVIP 부스의 커튼이 천천히 걷히며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짙은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베네치안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밤의 여왕처럼 고혹적이고 위엄이 넘쳤다. 그녀가 등장하자 소란스럽던 연 회장의 순간적인 정적이 감돌았고 도진 역시 본능적으로 시선을 그녀에게 고정했다. 그녀는 주위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다. 가면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붉은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도진은 그녀에게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전혀 본 적 없는 낯선 여인이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분위기는 그의 기억 저편에 묻어둔 감각을 자극하고 있었다.
경매가 시작되고 초반에는 도진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고가의 보석과 미술품들이 낙찰되었다. 도진은 지루함을 견디며 메인 상품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마침내 사회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천년설삼의 등장을 알렸다. 유리 상자 안에 담긴 그 약재는 신비로운 푸른 빛을 내뿜으며 좌중을 압도했다. 시작가는 5억이었지만 순식간에 가격은 20억을 돌파했다. 도진은 비서에게 신호를 보내 30억을 불렀다. 장내가 술렁거렸고 대부분의 입찰자가 포기했지만 맞은편 VVIP 부스의 여자가 패를 들어 올리며 40억을 제시했다. 도진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감히 아름그룹의 총재인 자신과 경쟁하려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50억을 불렀다. 하지만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60억을 불렀다. 이것은 단순한 경매가 아니라 자존심을 건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다. 해리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도진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총재님, 저건 너무 비싸요.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약자의 하나에 저런 돈을 쓰는 건 미친 짓이에요. 혜린의 말은 도진의 승부욕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다. 그는 혜린의 손을 뿌리치고 80억을 외쳤다. 장내는 충격에 휩싸여 침묵만이 감돌았다. 도진은 승리를 확신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맞은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여자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패를 들어 올리며 입을 열었다. 마이크를 통해 변조된 기계음이 아닌 맑고 또렷한 그녀의 육성이 장내에 울려 퍼졌다. 100억. 더 이상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라는 듯한 도발적인 어조였다. 도진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과 억양의 리듬이 기이할 정도로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청각적인 기억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하는 파동 같았다. 도진이 멍하니 있는 사이 경매사는 낙찰을 선언했고 천년설삼은 정체불명의 여인에게 돌아갔다. 도진은 분노와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김 실장에게 즉시 저 여자의 신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뒤 직접 그녀를 만나기 위해 발코니를 나섰다. 혜린이 당황하며 그를 쫓아갔지만 도진의 걸음은 이미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거침이 없었다. 연회장과 연결된 야외 테라스에서 도진은 마침내 그 여자와 마주섰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밤바람을 맞으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도진이 거칠게 다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가면 뒤의 눈동자가 그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당신 누구야? 감히 내 물건을 가로채고도 무사할 줄 알았나? 도진의 위협적인 목소리에도 그녀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계는 조소 섞인 미소가 번졌다. 아름그룹 강도진 총재님,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모양이군요. 하지만 생명과 의술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약재는 당신 같은 장사꾼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를 아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야 합니다. 도진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과 당당한 태도는 그가 평소 상대하던 아첨꾼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때 뒤따라온 혜린이 숨을 헐떡이며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우리 총재님이 누군지 알고 그런 막말을 해요, 당신.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야.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이 바닥에서 매장시켜버리겠어. 혜린은 도진의 권력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하게 소리쳤다. 그러나 가면 쓴 여인은 혜린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차갑게 내뱉었다. 가짜는 빠져. 주인이 짓지 않는데 개가 먼저 짓는 법은 없지.
5년 동안 주인 흉내를 내다보니 이제 진짜 자신이 주인인 줄 착각하나 보군. 그 한마디는 혜린의 가장 아픈 치부를 정확히 찔렀다. 혜린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들파들 떨렸다. 어떻게 이 여자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인지 공포감이 밀려왔다. 도진 역시 여자의 말에 의구심을 품었다. 가짜라니. 그게 무슨 뜻이지? 도진이 따져 물으려던 찰나 여자는 도진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에게서 은은한 향기가 풍겨왔다. 그것은 혜린의 향수 냄새와는 다른 깊고 그윽한 우디 향이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아주 미세하게 쌉싸름한 약초 내음이 깔려 있었다. 도진의 뇌리에서 스파크가 튀듯 잊혀졌던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다. 비오는 밤, 두통에 시달리던 그의 머리를 감싸주던 차가운 손길, 그리고 그 손에서 나던 바로 그 냄새였다. 당신. 도진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가면을 벗기려 했다. 하지만 여자는 날렵한 동작으로 그의 손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강 총재님.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당신이 진실을 볼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눈은 떴지만 마음의 눈은 여전히 멀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깝군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테라스 밖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도진은 그녀를 쫓으려 했지만 갑자기 밀려오는 극심한 두통에 비틀거리며 난간을 잡았다. 머릿속에서 번거리 하녀의 흐릿한 이미지와 방금 본 여인의 강렬한 이미지가 겹쳐지며 맹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혜린은 도진을 부축하며 울먹거렸다. 총재님, 괜찮으세요? 저 여자 정말 이상해요. 분명 총재님을 해코지하려는 경쟁사의 첩자가 분명해요. 어서 경호원들을 불러서 잡아야 해요. 하지만 도진은 혜린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여자가 사라진 어둠 속을 노려보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느낀 영혼을 뒤흔드는 전율 때문이었다. 그 여자의 목소리, 그 여자의 눈빛, 그리고 그 여자의 냄새. 모든 것이 그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눈가를 짚었다. 시력을 되찾은 후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자만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자신이 여전히 거대한 안개 속에 갇혀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혜린을 밀쳐내고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놨고 살벌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당장 그 여자를 찾아내. 이름, 나이, 소속, 과거 행적까지 모조리. 만약 찾아내지 못하면 자네 목부터 날아갈 줄 알아. 그리고 그 번거리 하녀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시 파헤쳐.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진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방금 전 들었던 여자의 목소리를 되새김질하고 있었다. 가짜는 빠져.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옆 좌석에 앉은 혜린은 도진의 눈치를 살피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녀의 불안한 침묵은 도진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도진은 주머니 속에 있는 낡은 손수건을 꽉 움켜쥐었다. 만약 그 벙어리 소녀가 내가 생각하던 그런 무능한 존재가 아니었다면, 만약 내가 쫓아낸 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보석이었다면 그 가정은 도진을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반드시 그 답을 찾아야만 했다. 설령 그 답이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 해도. 한편 경매장을 빠져나온 한서윤은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라탔다. 그녀는 답답했던 가면을 벗어 옆 좌석에 던져놓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차 안에는 그녀의 비서 준영이 낙찰받은 천년설삼을 소중하게 안고 있었다.
대표님, 무모하셨습니다. 정체를 들킬 뻔했어요. 준영의 걱정 어린 말에 서윤은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 오히려 잘 됐어. 그 남자의 의심에 불을 지폈으니까. 이제 그는 스스로 진실을 찾아 헤매게 될 거야. 내가 직접 말해주는 진실은 가치가 없어. 그가 스스로 깨닫고 뼈저리게 후회할 때까지. 이 게임은 끝나지 않아. 서윤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는 도진을 향한 애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기다려, 강도진. 당신이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블랙 옥션에서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강도진의 일상은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식탁에 앉아 습관처럼 오른손을 뻗었다. 지난 5년 동안 그의 아침은 항상 미지근하게 식힌 허브차 한 잔으로 시작되었고, 그가 손을 뻗는 위치에는 오차 없이 찻잔이 놓여 있곤 했다. 하지만 이날 그의 손끝에 닿은 것은 차가운 허공뿐이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이혜린이 황급히 뜨거운 커피잔을 들고 다가왔다. 총재님, 찾으시는 게 있으세요? 오늘은 특별히 최고급 루악 커피를 준비했어요. 향이 정말 좋죠. 혜린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도진의 귀에는 거슬리는 소음처럼 들렸다. 그는 혜린이 내민 커피잔을 밀어내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도진은 혜린을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짐짓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관자놀이를 짚었다. 아침부터 편두통이 심하군. 혜린아, 네가 늘 해주던 그 지압법 좀 해줘. 왼쪽 귀 뒤쪽 혈자리를 누르면서 목덜미를 쓸어내리던 그 방식 말이야. 도진의 구체적인 요구에 혜린의 얼굴이 순식간에 당혹감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도진의 뒤로 가서 엉거주춤하게 손을 올렸지만 손가락의 위치는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었고 압력 조절조차 되지 않아 오히려 통증을 가중시켰다. 도진은 5년 동안 자신의 고통을 덜어주었던 그 섬세하고 능숙한 손길이 결코 혜린의 것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확인했다. 그가 믿고 의지했던 헌신적인 연인의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났고 그 자리에 이름 모를 번거리 소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그만해. 더 아프기만 하군. 도진은 혜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의 분노는 폭발하기 직전이었지만 아직 확실한 물증이 없었기에 억지로 감정을 눌러 담았다. 혜린은 영문을 모른 채 도진의 눈치를 살피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도진은 듣지 않고 집을 나섰다. 출근하는 차 안에서 도진은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지난 5년 동안 내 침실과 서재를 비추던 CCTV 영상 기록 전부 복원해. 서버가 손상되었다면 복구 전문가를 고용해서라도 찾아내. 그리고 한서윤이 이 집을 나간 후의 동선을 샅샅이 뒤져. 그녀가 만난 사람, 묵었던 숙소, 구매한 물건 하나까지 빠짐없이 보고해. 김 실장은 도진의 섯을 퍼런 목소리에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사에 도착한 도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위기였다. 아름그룹의 핵심 사업인 신약개발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긴급 보고가 올라왔다. 신약의 주원료가 되는 특수약재의 공급망이 하루아침에 끊겨버린 것이었다. 보고를 하던 임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죄송합니다. 총재님, 저희와 독점 계약을 맺기로 했던 약재상들이 갑자기 등을 돌렸습니다. 누군가 위약금을 대신 물어주고 물량을 싹쓸이해 갔다고 합니다. 도진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대체 어느 놈들이야 감히 아름그룹의 뒤통수를 쳐. 도진의 분노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물량을 가로챈 곳은 미르 제약이라는 신생 기업입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벤처인데
자금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단 하나. 총재님께서 직접 미르제약의 대표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라고 합니다. 임원의 보고에 도진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미르제약,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그 배후에 어제 경매장에서 만난 그 오만한 여자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다. 그녀가 경매장에서 보여준 재력과 의술에 대한 자신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던 것이다. 도진은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분쟁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의도적인 도발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를 갈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내가 직접 가주지. 그 여자가 원하는 게 뭔지 똑똑히 들어보겠어. 도진은 즉시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미르제약 본사로 향했다. 강남 한복판의 우뚝 솟은 미르제약의 사옥은 세련되고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위압감을 주고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는 아름그룹과는 사뭇 달랐다. 직원들은 활기차면서도 질서정연했고 곳곳에서 풍기는 은은한 약초 향기는 도진의 신경을 묘하게 자극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도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정중하게 최상층 CEO 집무실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도진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감히 나를 오라가라 해본 때를 보여주마.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집무실로 들어선 순간 도진의 기세는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집무실에 통유리 창을 등지고 앉아있는 여자는 예상대로 어젯밤의 그 여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가면을 벗고 자신의 맨 얼굴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낯설었다. 5년 전 자신의 집에서 꾸준히를 도맡아 하던 그 초라하고 볼품없는 벙어리 하녀와는 전혀 매치되지 않는 화려하고 지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만은 변하지 않았다. 깊고 고요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 도진은 그녀가 한서윤이라는 사실을 이성적으로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본능은 이미 그녀를 알아보고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강도진 총재님. 누추한 곳까지 직접 왕림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도진을 맞이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천가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도진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도진은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책상 앞에 두 손을 짚고 몸을 숙였다. 당신이 미르제약의 대표인가 내 회사에 장난질을 친 게 바로 당신이냐고 묻고 있어. 도진의 위협적인 태도에도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장난질이라니요. 섭섭한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저 시장 논리에 따라 정당하게 물건을 샀을 뿐입니다. 억울하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셨어야죠. 어제 경매장에서도 그러시더니 가격 경쟁에서 지는 게 습관이 되셨나 봅니다. 서윤의 도발에 도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그녀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원하는 게 뭐야? 돈인가 아니면 아름그룹의 집은 빙빙 돌리지 말고 본론만 말해. 도진의 말에 서윤은 피웃으며 찻잔을 들어 올렸다. 그녀는 우아한 동작으로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돈은 저도 넘칠 만큼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런 시시한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진심 어린 사과와 대가입니다. 눈먼 장님 행세를 하며 진짜 은인을 짓밟고 가짜에게 노란한 당신의 그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 말이죠. 서윤의 말은 비수가 되어 도진의 심장을 찔렀다. 눈먼 장님이라. 도진은 헛웃음을 지으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내가 누구를 짓밟았다는 거지. 그 벙거리 하녀 이야기를 하는 건가 당신. 그 여자와 무슨 관계야. 자매라도 되나. 도진의 추궁에 서윤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책상 앞으로 걸어 나와 도진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도 되지 않았다. 서윤은 도진의 넥타이를 가볍게 만지작거리며 속삭였다. 관계라 아주 깊은 관계죠. 당신이 상상도 못할 만큼 당신은 그녀를 번거리라고 불렀지만 그녀가 정말 말을 못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걸까요? 서윤은 도진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기 시작했다. 그 손놀림은 너무나 익숙하고 능숙했다. 5년 전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넥타이를 매느라 끙끙대던 도진을 위해 대신 매듭을 지어주던 바로 그 손길이었다. 도진은 얼어붙은 듯 서윤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전해지는 미세한 온기와 떨림이 그의 기억을 강타했다. 결정적으로 서윤이 넥타이 매듭을 마무리하며 무의식적으로 도진의 옷깃을 2번 톡톡 두드리는 버릇이 나왔을 때 도진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것은 번거리 하녀가 다 됐어요 라는 신호로 항상 해주던 그녀만의 시그니처 동작이었다. 도진은 반사적으로 서윤의 손목을 낚아챘다. 강한 악력에 서윤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고 도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한서윤. 그 여자가 맞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도진의 목소리는 혼란과 충격으로 떨리고 있었다. 눈앞에 세련된 CEO와 기억 속의 초라한 하녀가 겹쳐지며 도진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다. 만약 그녀가 한서윤이라면 자신이 쫓아낸 여자가 바로 이 대단한 능력자이자 자신을 치료해준 은인이란 말인가? 그리고 5년 동안 번거리 행세를 하며 곁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서윤은 잡힌 손목을 빼내려 하지 않고 오히려 도진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다. 강도진 씨, 당신은 시력을 되찾았다고 자만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내 정체가 궁금하다면 스스로 증명해보세요.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진실이 얼마나 허술한 모래성인지 깨닫는 순간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이 손 놓으세요. 지금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예의를 갖추시죠. 서윤의 차가운 일갈에 도진은 힘없이 손을 놓았다. 그녀는 매몰차게 돌아섰고 도진은 허공에 멈춘 손을 거두지 못한 채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혜린이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도진이 미르 제약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 쫓아온 것이었다. 총재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했나요? 혜린은 서윤을 보자마자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하지만 서윤은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인터폰을 눌렀다. 보안팀, 여기 불청객이 난동을 피우고 있네요. 당장 끌어내세요. 서윤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혜린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거 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아름그룹 비서실장이야. 혜린이 발악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도진은 혜린이 끌려가며 지르는 비명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녀를 돕지 않았다. 그는 오직 서윤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윤은 혜린이 사라진 문을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쓰레기를 치우는 건 주인의 몫이죠. 아직도 청소하는 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 제가 대신해 드렸습니다. 약재 공급을 원하신다면 저 여자가 당신 눈을 가리고 있던 5년의 시간을 보상할 만한 대가를 가져오세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시죠. 서윤의 단호한 축가행령에 도진은 이를 악물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처절한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집요한 광기가 들어차 있었다. 회사를 빠져나온 도진은 차에 타자마자 김 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미르제약 한서윤 대표, 그리고
우리 집에 있던 한서윤, 두 사람의 지문, DNA, 필체,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생체 정보를 대조해. 그리고 이혜린의 뒷조사. 더 속도를 내. 그녀가 5년 전 내게 접근하게 된 경위부터 자금 흐름까지 샅샅이 뒤져. 내 눈을 가린 게 누구였는지, 내 생명을 구한 게 누구였는지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도진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낮고 서늘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그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도진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마치 홀린 사람처럼 자신이 5년간 유배되어 살았던 그 별장으로 차를 몰았다. 빗속에서 쫓아냈던 서윤의 마지막 눈빛이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고, 미르 제약에서 마주친 그녀의 당당한 태도가 그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부채질하고 있었다. 별장은 주인이 떠난 후 관리인조차 없이 방치되어 스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이 머물던 좁고 습한 한여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사람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기이하게도 그가 그리워하던 그 은은한 약초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도진은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텅 빈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낡은 서랍장과 옷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 헐거워진 마룻바닥 틈새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마룻바닥을 뜯어냈고 그 안에서 낡은 가죽 노트 한 권과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노트에 표지를 넘긴 순간 도진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것은 일반적인 글씨가 아닌 오톨도톨한 점자들이 빼곡하게 박혀있는 점자 일기장이었다. 시력을 잃었던 5년 동안 도진이 유일하게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배웠던 그 언어로 그녀는 매일의 기록을 남겨두었던 것이다. 도진은 먼지가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점자를 읽어 내려갔다. 투박하고 거친 손끝이 종이 위를 스칠 때마다 그녀가 침묵 속에서 삼켜야 했던 수천 마디의 말들이 그의 가슴으로 파도처럼 밀려들어왔다. 오늘은 총재님의 두통이 심해서 밤새 백회열을 눌러드렸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 살이 찢어지는 것보다 아프다. 내 목소리를 들려줄 수 없어 미안해요. 하지만 언젠가 당신이 빛을 보게 된다면 그때는 내 진짜 이름을 알려줄 수 있겠지. 일기장에는 도진의 병세와 치료 과정, 그리고 그를 향한 애틋한 연민과 사랑이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었다. 혜린이 자신이 했다고 거짓말했던 모든 간호의 기록이 사실은 서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도진의 손이 덜덜 떨렸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점자 위로 떨어졌다. 그는 자신이 괴물이라고 매도하고 내쫓았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을 구원한 유일한 성녀였음을 깨달았다. 일기장과 함께 들어있던 나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5년 전 도진을 암살하려 했던 사고 차량에서 수거한 부품 조각과 정체불명의 약병이 들어있었다. 서윤은 도진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해치려던 배후 세력을 홀로 조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진은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에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자신이 혜린이라는 가짜 눈이 멀어 진짜 보석을 진흙탕에 처박았다는 죄책감이 그를 잠식했다. 그때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울렸다. 김 실장이었다. 총재님, 확인되었습니다. 5년 전 총재님이 쓰러지시던 날 구급차를 부르고 응급처치를 했던 사람은 이혜린이 아니라 당시 의대생이었던 한서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지문이 별장 약탕기에서 발견된 지문과 100% 일치합니다. 김 실장의 보고는 확인 사살이나 다름없었다. 도진은 눈물을 닦아내고 일기장과 상자를 소중히 품에 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에서 슬픔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시퍼런 살기가 채우고 있었다. 그는 즉시 본사로 복귀하여 이혜린을 호출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혜린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채 웃으며 집무실로 들어왔다. 총재님, 부르셨어요. 미르 제약 건은 어떻게 됐나요? 그 건방진 여자가 사과는 하던가요? 혜린의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점자 일기장을 그녀의 발치에 던져버렸다. 묵직한 노트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아니, 설명할 필요 없겠군. 네가 알 리가 없으니까.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혜린에게 다가갔다.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혜린은 뒷걸음질 쳤다. 지난 5년 동안 내가 밤마다 앓던 열병을 식혀준 게 정말 너였나? 내가 즐겨 마시던 차가 무슨 잎을 우려낸 건지, 내 목 뒤에 있는 흉터가 어떤 모양인지 단 하나라도 대답해봐. 도진의 고함 소리가 집무실을 뒤흔들었다. 혜린은 사색이 되어 입술을 달달 떨었다. 그녀는 도진의 눈을 피하며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들통났음을 직감했다. 도진은 싸늘하게 웃으며 책상 위에 모니터를 돌려주었다. 화면에는 혜린이 경쟁사 간부와 밀회하며 아름그룹의 기밀을 넘기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네오는 단순히 내 눈을 속인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담보로 거래를 했더군. 이혜린, 넌 해고야.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아름그룹 법무팀이 너를 횡령, 사기,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소할 것이다.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어주지. 도진의 선고는 냉혹했다.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혜린의 양팔을 결박했다. 혜린은 발악하며 소리쳤다. 강도진,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내가 너를 위해 5년을 바쳤는데 그 벙거리 년이 뭐라고 나를 내쳐.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저주를 퍼부으며 끌려나갔다. 하지만 쫓겨난 혜린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었다. 도진은 혜린을 처리한 후 곧바로 서윤에게 갈 준비를 했다. 무릎을 꿇고 빌어서라도 그녀의 용서를 구해야 했다. 하지만 그 시각, 한서윤에게는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다. 쫓겨난 혜린은 골목길에 숨어 떨리는 손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서윤의 가문을 멸문시키고 그녀의 비기인 천의 의수를 탐내어 오랫동안 그녀를 추적해온 지하 조직의 수장. 일명 독사였다. 찾았어요. 그 계집애. 한서윤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내가 정보를 넘길 테니까. 강도진을 무너뜨릴 힘을 줘요. 그리고 그년이 가진 모든 것을 뺏게 해줘요. 혜린의 제안은 악마와의 계약이었고 독사는 만족스러운 웃음소리를 내며 승낙했다. 미르 제약의 대표실에서 야근을 하던 서윤은 등 뒤에서 서늘한 한기를 느꼈다. 5년 동안 숨죽여 살며 발달한 그녀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한 것이다. 그녀는 즉시 비서 준영을 불렀지만 인터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에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사무실의 전원이 차단되며 사방이 어둠에 잠겼다.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깜빡이는 가운데 잠긴 문이 강제로 열리며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일반적인 깡패가 아니었다. 훈련된 움직임과 손에 든 특수 무기들은 그들이 전문적인 용병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윤은 책상 서랍에서 호신용 단검을 꺼내 들고 방어 자세를 취했다. 그녀는 단순히 의술만 익힌 것이 아니라 가문을 지키기 위해 호신술 또한 연마해왔다. 어둠 속에서 첫 번째 괴한이 달려들자 서윤은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그의 급소를 가격했다. 비명과 함께 괴한이 쓰러졌지만
수적으로 너무나 불리했다. 5명의 괴한이 동시에 그녀를 포위하며 조여왔다. 서윤은 이를 악물고 저항했지만 뒤에서 날아온 전기 충격기의 불꽃이 그녀의 허리를 강타했다. 극심한 고통과 함께 그녀의 몸이 마비되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사무실로 걸어 들어오는 혜린의 실루엣을 보았다. 그러게 조용히 살지 그랬어. 번거리 아가씨. 혜린은 쓰러진 서윤의 머리채를 잡고 비릿하게 웃었다. 네가 가진 그 잘난 의술, 그리고 강도진의 사랑, 이제 다 내 거야. 너는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사라져. 혜린의 신호의 괴한들은 의식을 잃은 서윤을 커다란 가방에 넣어 짐짝처럼 들쳐맸다. 그들은 보안 시스템이 해킹된 화물 승강기를 통해 유유히 건물을 빠져나갔다. 미르 제약의 로비는 늦은 시간이라 텅 비어 있었고 경비원들은 이미 제압당해 쓰러져 있었다. 서윤을 태운 검은색 배는 빗속을 뚫고 도시 외곽의 폐공장지대로 사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서윤의 목숨과 도진의 영혼을 동시에 파괴하려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다. 뒤늦게 미르 제약에 도착한 도진은 아수라장이 된 사무실을 보고 얼어붙었다. 깨진 유리 조각과 쓰러진 집기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서윤의 호신용 단검. 무엇보다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독한 마취가스 냄새가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도진은 바닥에 떨어진 서윤의 단검을 주워들었다. 칼날에는 그녀의 저항 흔적인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심장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도진은 무너지지 않았다. 지금 무너지면 그녀를 영영 잃게 된다는 공포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김 실장을 돌아보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 헬기, 드론, 사설, 용병단까지 전부 불러. 서울 시내 모든 도로에 CCTV를 해킹해서라도 놈들의 경로를 찾아내. 도진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혜린,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쥐새끼들, 내 손으로 뼈와 살을 분리해 주마. 감히 내 여자를 건드린 대가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도진은 단검을 꽉 쥐었다. 날카로운 날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5년 전 눈이 멀어 그녀를 지키지 못했던 무력감은 이제 없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자였다. 김 실장이 다급하게 태블릿을 내밀었다. 총재님, 놈들의 차량이 추적되었습니다. 인천항 근처에 폐쇄된 화학공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놈들의 배후가 흑사, 파로 추정됩니다. 국제적인 장기 매매와 불법 약물 제조를 일삼는 악질적인 조직입니다. 서윤 아가씨가 위험합니다. 흑사라는 이름에 도진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시간은 촉박했다. 놈들이 서윤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해치기 전에 도착해야 했다. 도진은 망설임 없이 건물을 뛰쳐나가 대기 중이던 스포츠카에 올랐다. 엔진의 굉음과 함께 차가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도진의 눈앞에는 오직 서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생애 가장 처절하고 긴 밤의 시작이었다. 인천 외곽에 버려진 화학공장은 세찬 빗줄기 속에 흉물스러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깨진 창문 사이로 번개가 칠 때마다 공장 내부는 기괴한 그림자들로 일렁겼고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빗물에는 낡은 드럼통에서 흘러나온 폐화학 물질들이 무지개색 기름띠를 이루며 섞이고 있었다. 공장 중앙의 넓은 공터, 덩그러니 놓인 철제 의자에 묶여있는 한서윤의 얼굴은 혜린의 손찌검으로 인해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조금도 꺾이지 않은 채 눈앞에서 승리감에 도취해 있는 이혜린을 차갑게 쏘아보고 있었다. 혜린은 서윤의 그 고고한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히스테릭하게 웃으며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혜린의 손에는 서윤의 가방에서 찾아낸 비전 의서가 들려 있었지만 암호로 작성된 그 내용을 그녀가 해독할 방법은 없었다. 이게 내 가문의 비밀이 담긴 책이라며 이걸 어떻게 읽는 건지 당장 불어. 벙어리 흉내 내느라 입이 굳어버린 건 아니겠지. 혜린이 소리쳤지만 서윤은 피 섞인 침을 바닥에 뱉으며 냉소했다. 내깎게 알아봐야 흉기밖에 더 되겠어. 의술은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저 독일 뿐이야. 넌 영원히 그 책의 첫 장도 넘기지 못할 거다. 서윤의 도발에 격분한 혜린이 다시 손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굵은 저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만해라. 시끄러워서 못 들어주겠군. 검은 정장을 입은 거구의 사내. 독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혜린을 귀찮다는 듯 밀쳐내고 서윤의 앞에 쪼그려 앉아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한서윤, 네가 5년 동안 숨어 지낸 덕분에 우리 조직이 꽤나 애를 먹었어. 네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만 내놓는다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강도진이란 놈이 오기 전에 결정하는 게 좋을 거야. 그 놈이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것 같나. 독사는 비웃으며 서윤을 협박했다. 하지만 서윤은 독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 사람은 올 거야. 그리고 그가 오는 순간 너희는 지옥을 보게 될 거야. 그는 눈을 떴지만 너희는 곧 영원히 눈을 감게 될 테니까. 서윤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독사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바로 그 순간 공장의 거대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나가며 안으로 날아들어왔다. 먼지와 빗방울이 뒤섞인 폭풍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검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포효하듯 돌진에 들어왔다. 차량은 독사의 부하들이 진을 치고 있던 바리케이드를 종잇장처럼 부수며 공장 중앙으로 파고들었다. 급제동 소리와 함께 차가 멈춰서고 운전석 문이 열리며 강도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과 흙투성이가 된 슈트. 그리고 손에 들린 쇠파이프는 그가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넘어왔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도진의 눈은 마치 굶주린 야수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시선은 정확히 묶여있는 서윤에게 꽂혔다. 내 여자에게서 그 더러운 손때. 도진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낮고 위협적으로 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독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부하들에게 공격 신호를 보냈다.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쇠몽둥이와 칼을 들고 도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도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달려드는 첫 번째 적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대의 명치를 가격했다. 5년 동안 시력을 잃은 대신 극도로 발달했던 청각과 감각은 이제 시력과 결합되어 그를 무적의 전사로 만들었다. 그는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만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날아오는 칼날을 본능적으로 쳐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도진은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윤이 당한 고통을,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주었던 상처를 속죄하듯 자신의 몸을 던져 적들을 분쇄하고 있었다. 그의 셔츠는 찢어지고 피로 물들었지만 그의 전진은 멈추지 않았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서윤은 묶인 손목을 비틀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매 끝단에 숨겨두었던 의료용 메스 조각을 꺼내기 위해 손가락 관절을 꺾는 고통을 감수했다. 신음소리를 삼키며 그녀는 날카로운 조각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밧줄을 맹렬히 긁어댔다.
도진이 혼자서 수십 명을 상대하는 동안 독사가 품에서 권총을 꺼내 도진의 등을 겨누는 것이 보였다. 서윤의 눈이 커졌다. 밧줄이 끊어지는 순간 그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던졌다. 파이프는 정확히 독사의 손목을 강타했고 총소리와 함께 총알은 빗나가 천장의 조명을 깨뜨렸다. 도진 씨 오른쪽 서윤의 외침에 도진은 즉각 반응하여 오른쪽에서 기습하려던 적을 돌려차기로 제압했다. 도진은 놀란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밧줄을 끊고 일어선 그녀의 모습은 그가 알던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달려드는 적의 팔을 꺾고 급소를 가격하여 쓰러뜨리는 등 능숙한 호신술로 자신의 몸을 지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등을 맞대고 섰다. 다친 데는 없어. 도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저는 괜찮아요. 당신이야말로 무모했어요. 혼자서 여길 오다니. 서윤 역시 피 묻은 입가를 닦으며 대답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은 상하 관계나 거짓된 관계가 아닌 생사를 함께하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도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내 인생 최고의 실수를 바로잡으러 왔는데 이 정도는 각오해야지. 나갈 준비됐어. 두 사람은 마치 춤을 추듯 호흡을 맞추며 적들을 쓰러뜨렸다. 도진의 압도적인 힘과 서윤의 정교한 기술이 조화를 이루자 독사의 부하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구석에 숨어있던 해리는 공포와 광기에 휩싸였다. 안 돼. 이대로 뺏길 순 없어. 다 죽어버려. 그녀는 근처에 있던 인화성 화학 물질이 담긴 드럼통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라이터를 던졌다. 미친 짓 그만둬. 서윤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흘러나온 화학 물질에 불이 붙자마자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공장 한쪽 벽면이 불길에 휩싸였다. 불은 순식간에 폐자재들에 옮겨 붙으며 퇴로를 차단하기 시작했고 공장 안은 매캐한 유독가스로 가득 찼다. 도망쳐 건물이 무너진다. 독사와 남은 부하들은 불길을 피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도진은 서윤의 손을 꽉 잡고 출구를 향해 뛰었다. 하지만 불길에 약해진 천장에 철골 구조물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위험해. 도진은 본능적으로 서윤을 끌어안고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덮었다. 광하는 굉음과 함께 불타는 철골이 도진의 등을 강타했다. 도진은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에 신음했지만 팔에 힘을 풀지 않고 서윤을 더욱 단단히 감싸 안았다. 그의 등 위로 뜨거운 열기와 파편들이 쏟아졌지만 그의 품 안에 있는 서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도진 씨,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서윤은 자신의 위에서 고통을 참아내고 있는 도진을 보며 울부짖었다. 도진은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재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쿨럭, 나는 괜찮아. 너는 안 다쳤지? 그는 자신의 고통보다 그녀의 안위를 먼저 확인했다.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와 도진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5년 전 그가 앞을 보지 못할 때 그녀가 흘렸던 눈물과 똑같은 온도였다. 도진은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 이제 내가 다 보이니까 내 눈물 내가 닦아줄 수 있어. 도진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무너진 철골 틈새로 몸을 일으켰다. 불길이 점점 거세지며 그들을 포위해오고 있었다. 이쪽이야. 서윤아, 나를 믿어. 도진은 서윤을 부축하며 공장 뒤편의 배수관 쪽으로 향했다. 앞이 보이지 않던 시절, 소리와 냄새로 공간을 파악하던 감각이 연기로 시야가 차단된 지금 빛을 발했다. 그는 기류의 흐름을 읽고 불길이 닿지 않은 유일한 통로를 찾아냈다.
두 사람은 불타는 지옥을 뚫고 가까스로 공장 밖으로 탈출했다. 그들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등 뒤에서 공장이 굉음을 내며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폭발의 충격패에 튕겨져 나간 두 사람은 진흙탕 위로 뒹굴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불타는 열기를 식혀주었지만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등에 입은 화상과 타박상이 심각했다. 서윤은 도진을 끌어안고 그의 상태를 살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하게 그의 맥박과 상처 부위를 체크했다. 의사의 본능이 되살아난 것이다. 맥박이 약해요. 쇼크가 올 수도 있어요. 조금만 참아요. 제발. 서윤이 울먹이며 응급처치를 하려 하자 도진이 그녀의 손목을 약하게 잡았다. 서윤아. 그는 쉰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애정을 담아 부르는 그녀의 이름이었다. 미안해. 너를 벙거리라고. 쓸모없다고. 밀어내서. 내가 장님이었어. 눈을 뜨고도 너를 알아보지 못한 내가 진짜 맹인이었어. 도진의 참회의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줘서, 나를 구하러 와줘서 그거면 돼요.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도진의 피가 서윤의 옷을 붉게 물들였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김 실장과 경찰, 그리고 구급대가 도착하고 있었다. 도진은 안도감에 눈이 감기는 것을 느꼈다.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그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서윤의 얼굴을 눈에 담았다.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그 얼굴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듯이. 한편 무너진 공장 잔해 속에서 혜리는 다리가 끼인 채 절규하고 있었다. 그녀의 욕망이 만든 불길은 결국 그녀 자신을 집어삼키는 감옥이 되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여 도진을 들것에 실었다. 서윤은 멍하니 있다가 구급차에 함께 올라타며 도진의 손을 꼭 잡았다. 제가 보호자예요. 제가 의사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서윤은 의식을 잃은 도진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다짐했다. 당신이 나를 구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당신을 살릴 차례라고. 5년 전의 인연은 거짓과 오해로 얼룩졌지만 오늘 밤 두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다시 태어났다. 빗줄기는 그치지 않았지만 구름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길고 긴 어둠의 끝이자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서관기였다. 강도진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삭막한 병실의 하얀 천장이었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전도 모니터 소리가 그가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등 전체를 감싸고 있는 묵직한 통증과 붕대의 압박감 때문에 신음하며 다시 베개에 머리를 파묻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차트를 확인하며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프로페셔널하고 위험 있어 보였다. 도진은 눈부신 햇살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려 애썼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그와 눈을 마주쳤을 때 도진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다. 한서윤이었다. 하지만 낡은 앞치마를 두른 하녀도 가면을 쓴 경매장의 여인도 아닌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의 한서윤이었다. 깨어나셨군요. 생체 징후는 안정적이지만 등에 3도 화상을 입으셨어요. 피부 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니 당분간 절대 안정하셔야 합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의사로서 환자를 대하듯 담담하고 사무적이었다. 도진은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그녀를 불렀다. 서윤아. 그 이름 3글자를 내뱉는 순간 목이 메어왔다.
서윤은 차트를 내려놓고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숨길 수 없는 안도감이 일렁이고 있었다. 저는 지금 주치의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강도진 씨, 사적인 감정은 진료에 방해가 되니 자제해 주세요. 그녀는 선을 그으려 했지만 도진은 링거 주사 바늘이 꽂힌 손을 뻗어 그녀의 가운 자락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눈이 멀었던 건 내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어. 너를 못 알아보고 가짜에게 속아 너를 내쳤던 그 시간들을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그저 내가 속죄할 기회만이라도 줘. 천하의 강도진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모습은 김 실장조차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서윤은 잠시 그를 내려다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은 채 한 발짝 물러섰다. 당신의 후회가 진심이라는 건 알아요. 불 속에서 당신이 보여준 행동이 증명했으니까요. 하지만 5년의 상처가 말 몇 마디로 사라지지는 않아요.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고 내 침묵을 무능으로 치부했어요. 신뢰는 다시 쌓는데 무너진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이에요. 서윤은 냉정하게 돌아섰지만 나가기 전 덧붙였다. 회복이나 신경 쓰세요. 당신이 건강해져야 내가 당신에게 청구할 대가를 제대로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문이 닫히고 도진은 허공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의 차가움조차 그에게는 달콤한 벌이었다. 그녀가 살아있고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감사했다. 그날 오후 김 실장이 들어와 사건의 뒤처리에 대해 보고했다. 이혜리는 공장 폭발 사고로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구조되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평생 흉터를 안고 살아야 할 겁니다. 현재 병원에서 경찰의 감시하에 치료 중이며 퇴원 즉시 살인 미수, 산업 스파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될 예정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집착했던 아름다움과 부는 이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도진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때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여자의 파멸이었지만 어떤 동정심도 들지 않았다. 그리고 독사파와 연루된 이사회 임원들은 전원 체포되었습니다. 한서윤 대표님이 제공한 증거 자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름그룹을 집어삼키려 했던 계획은 완벽하게 저지되었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를 들으며 도진은 서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왔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칼을 갈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그는 그녀가 지켜낸 이 회사를 그리고 그녀의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 병상에 누워있을 시간이 없었다. 일주일 뒤 도진은 휠체어를 타고 아름그룹의 긴급 주주총회장에 나타났다. 붕대를 감은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또렷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자신을 음해하고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부패 세력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그 자리에서 즉각 회의만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탄 선언을 했다. 아름그룹은 오늘부로 미르제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또한 과거 부당하게 몰락했던 명문 의료 가문인 한가의 명예회복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제가 사재를 출연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잡는 첫걸음입니다. 장내는 술렁거렸지만 도진의 확고한 의지에 압도되어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한 서윤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도진은 그녀가 원했던 대가를 그만의 방식으로, 아니 그보다 더 거대하게 지불하고 있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 진실된 사과였다. 퇴원 후 도진의 본격적인 구애가 시작되었다.
그는 예전의 오만한 총재가 아니었다. 매일 아침 서윤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그녀가 출근하는 길을 배웅했고, 서윤이 야근하는 날이면 도시락을 싸들고 미르 제약 로비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다. 한 번은 서윤이 피곤해하자 서툰 솜씨로 직접 약초를 타려 가져오기도 했다. 5년 전 서윤이 그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불 조절에 실패해 탄 냄새가 진동하는 약탕기를 들고 나타난 도진의 모습에 서윤은 결국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총재님, 약자에 다 태워 먹으셨네요. 이런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서윤이 핀잔을 주자 도진은 머쓱하게 뒷머리를 긁적였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매일 해왔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앞으로 평생 배워도 당신 실력은 못 따라가겠지만 적어도 노력은 하게 해줘. 도진의 진심 어린 눈빛에 서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빗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계절이 바뀌고 낙엽이 질 무렵 도진은 서윤을 데리고 5년 전 그들이 함께 지냈던 별장으로 향했다. 흉가처럼 방치되었던 별장은 도진의 지시로 완벽하게 리모델링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윤이 머물던 작은 방과 그녀가 약초를 키우던 정원만은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정원 한가운데 선도진은 서윤을 마주보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투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을 주는 목각 반지였다. 그것은 도진이 재활 치료를 하며 깎아 만든 것이었다. 5년 전 암흑 속에 갇혀있던 나를 꺼내준 건 너였어. 그리고 다시 빛을 찾은 나를 진짜 세상으로 이끌어준 것도 너야. 내 눈은 이제 세상을 보지만 내 심장은 오직 너만을 보고 있어. 서윤아, 다시는 너를 밀어내지 않을게. 나의 주치의이자 나의 파트너 그리고 나의 아내가 되어주겠어. 도진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다.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약초 향기 속에서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당신은 정말 손이 많이 가는 환자예요. 평생 제가 돌봐주지 않으면 또 어디서 사고 칠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네요.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고 도진은 벅찬 감정으로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두 사람은 붉게 물든 노을 아래서 깊게 입을 맞추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엇갈리고 아파했던 영혼들이 마침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먹고 자라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 그 어떤 오해나 거짓도 그들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었다. 에필로그 3년 후 아름그룹과 미르제약의 합병 1주년 기념 파티장.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로 올라선 아름미르그룹의 강도진 회장과 한서윤 부회장이 나란히 입장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도진은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서윤을 바라볼 때만큼은 꿀이 떨어질 듯 다정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서윤 역시 우아하고 당당한 자태로 도진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두 사람은 파티장 중앙에 서서 건배사를 제의했다. 우리는 어둠을 통해 빛의 소중함을 배웠고 침묵을 통해 진심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눈과 귀가 되어 더 밝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도진의 말이 끝나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도진은 서윤을 데리고 테라스로 빠져나왔다.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도진이 물었다. 후회하지 않아. 그 대단한 의술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경영에만 매진하는 거. 서윤은 도진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웃었다. 누가 그래요? 저 지금도 매일 한 사람을 살리고 있잖아요. 강도진이라는 아주 까다롭고 사랑스러운 환자 말이에요. 도진은 껄껄 웃으며 서윤을 품에 안았다. 그래, 나는 당신 없으면 하루도 못 사니까 평생 책임져. 닥터 한.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길게 늘어졌다.
5년간 묵묵히 눈먼 총재를 돌보던 벙어리 소녀는 이제 세상을 호령하는 여제가 되었고, 시력을 되찾고 그녀를 밀어냈던 어리석은 남자는 이제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랑의 맹인이 되어 있었다. 돌고 돌아 제자리를 찾은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소설보다도 완벽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었다.